자, 그런데 꼭 질문을 하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게 티가 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걸 잘난 척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별게 없습니다. 나 이만큼 알고 있다, 너도 이거 알고 있냐? 아니,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 소중한 강의 시간 잡아먹으면서. 옆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모르지만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굳이 자기 아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시간을 빼앗는 그러신 분들은 제가 좀 좋게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심리를 추측컨대 이제 그분들도 배우실 만큼 배우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일 수도 있죠. 근데 나는 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객석에 있고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놈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병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있는 공원에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공원이라 봐야 지금 이곳에 제 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안동이 이렇게 사람이 적은 동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해볼 거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제게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 개인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 챗GPT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강연을 다니다 보면 일을 굉장히 잘하는 부서에서는 강연 전에 미리 수강생들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직원들이 궁금한 거를 질문을 받아서 목록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항상 그 강연을 주최하시는 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나 봐요. 강의 시간을 줄이고 질문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우리 직원들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질의응답 할 시간 줄여버리고 차라리 지식 전달을 더 받는 게 좋은지 항상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제가 굉장히 큰 그 금융그룹의 어떤 본사에 가서 강연하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처음에는 90분을 요청하시면서 질의응답 없이 꽉꽉 시간을 채워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강연 전날 아침이 되니까 5분 정도만 질의응답 받을까요? 라고 여쭤보셨고, 또 저한테 질문 리스트를 주셨는데 그 A4용지 한 장 가득 차 있더라고요. 아마 수강생분들은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손도 들고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질문도 많이 못 받았고, 어느 강연장을 가도 비슷한 현상이 생기길래 그냥 제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모아서 이번 영상에서 뭉쳐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챗GPT 활용 사례나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들은 대체하고요. 활용 사례도 최근에 카운팅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쏟아져 나오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쏟아질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개발 중이고 개발을 완성 못하신 분들이 조만간 발표를 하실 거거든요.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례는 남들보다 비정상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을 해낼 수 있었던 극소수의 팀들의 작품일 거고 지금 아직 개발 완료를 대기 중인 소프트웨어들이, 그런 솔루션들이 무수히 많이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KT 고객센터 전화해 보셨어요? 요즘 사람이 안 받고 인공지능 비서가 받거든요. 걔가 좀 똑똑한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답답해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또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일단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이리저리 안내를 해주다 보니까 상담사 연결까지 5분, 10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쪽에 챗GPT가 빨리 들어와 주기를 일단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인터넷 끊겼을 때 KT랑 빨리 통화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다음 마수겁 등 국내 AI와 비교. 제가 강연 갔는데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카톡에 있는 챗GPT로 제가 쓴 책에 나온 거 해봤는데 같은 결과가 안 나오더라,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카톡으로 하신 거는 정품이 아닙니다. 다양한 업체들이 그 챗GPT 기술을 빌려와서 자기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죠.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챗GPT 채팅창에 직접 들어가서 채팅하는 거랑은 결과가 조금 다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쓰는 이 앱이 잘못됐나?
이 챗GPT가 고장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같은 코어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 GT 같은 플랫폼을 쓰는데 껍데기만 다르거든요. 근데 완전히 느낌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타이칸 타보고 싶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농업과 AI. 이게 농업 쪽과 관련이 깊은 금융사였다 보니까 이쪽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거기 굉장히 높은 분이랑 강연 전에 유자차 마시면서 이야기 나눴거든요. 그때도 AI가 어떻게 농업에 쓰이냐 이런 것 좀 여쭤보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통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던 연령이 높으신 농민분들은 딱히 AI 기술 도입에 돈을 쓰실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왠지는 잘 아시겠죠? 평생 내가 잘 해오던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검증도 안 된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이거 한 몇 억 주고 써보세요. 저 같아도 색안경 끼고 그럴 것 같거든요. 비슷한 이유에서 일본에선 아직까지도 엑셀 안 쓰고 종이로 다 쓴다잖아요. 이해가 갑니다. 어느 부분은 과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최소한 농업만큼은 납득이 가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미 내 몸을 써서 농사를 정말 잘 짓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한 2, 3억을 써서 새로운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래요. 도입하면 좋아지는 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바에 차라리 2억 주고 엄청 멋있는 트랙터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트랙터는 엔진 소리도 막 크고 남자의 가슴도 막 붕 울리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공감이 가서 지금 이미 농업을 오랫동안 하고 계시던 분들에게 굳이 AI 도입이 필요하냐라고 제가 오히려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관련 기술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공급자 쪽에서는 굉장히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과연 수요자 측에서 그걸 필요로 할까? 라는 쪽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AI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기존의 전통적인 농민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해 나가고 있죠. 상상 텃밭의 고객 중에서 기존의 농사를 짓던 분들보다는 새롭게 어떤 농업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은데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육체 노동을 줄이고 싶은 분들이 주 고객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그냥 그쪽 수요에만 AI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맞춰서요. 그쪽으로 또 최근에 연구 흐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예전에 농경제학과 교수님들이랑 술 먹으면서 말씀해 주신 건데, 농민들이 그렇게 남들 이야기 듣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농경제학교 교수님들이면 그래도 좀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아이고 어르신 올해 고추 농사 지으면 다 망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말려도 그냥 심던 거 심는데요. 그러고는 연말에 왜 이렇게 돈 못 버냐 우리는 그래서 하시는데 그 교수님들이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농경제라는 굉장히 전통이 깊은 학문도 이렇게 실제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는데 불편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AI 같은 신산업이 그쪽 분들이랑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를 발맞춰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인공지능의 미래. 굉장히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 눈앞에 우주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광활해서 어디서부터 대답해야 되지 싶은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챗GPT는 일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혁신적이다. 그래서 없어지는 잡도 많아지지만 또한 새로운 직업도 생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 격변기에 그래도 살아남을 직업?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오픈 AI가 밝힌 챗GPT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직업. 몸 쓰는 일 34개였나?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페인트공이 아니라 페인트공의 조수가 살아남을 거래요. 재밌죠? 페인트공은 AI로 페인트를 어떻게 칠해야 될지 설계도를 다 짜고 그 조수들한테 던져주기만 하는 식으로 세상이 흘러갈 거라고 예측하나 봐요. 자, 그럼 그래도 살아남을 직업.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노인 케어 관련 쪽은 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노인 케어를 이제 기계로 자동화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노인들이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돈이 많은 분들은 노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부라는 건 시간에 비례해서 축적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노인 계층들 중에서 굉장히 부자분들만 타겟팅하는 어떤 직업이나 서비스, 요즘으로 치면 실버타운 같은 거 있죠. 그게 훨씬 더 고급화된 게 출시되면 지금 MZ세대로 불리는 분들이 그 평생 모은 돈을 거기다 태우면서
엄청난 큰 돈을 지불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인분들에 관련돼서 큰 돈을 받더라도 한 명 한 명에게 꼼꼼하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산업들이 저는 지금 한국 출산율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언젠가 이런 거 할 거예요. 캡슐 형태의 침대인데 아주 완벽하고 편안하고 그런 숙면을 제공할 수 있는 침대를 개발해서 팔고 싶거든요. 한 대에 막 1,000만원, 2,000만원 해도 잘 팔릴 거예요. 왜냐? 일단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잠이 부족하고, 그리고 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안마라던가 온열이라던가 아니면 항원 한습 같은 기능을 넣었을 때 정말 메리트를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노인들만 사는 사회로 접어드는 게 확실시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과 관련된 산업이 오래 살아남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항상 드려요. AI가 사람보다 대단한 AI가 출시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미래가 당장 오진 않아요. 이제 경제적으로 대체할 만한 가치가 높은 직업일수록 빠르게 사라지겠죠. 특정 산업 같은 경우는 AI를 쓰는 게 사람을 쓰는 것보다 더 비싸서 계속 사람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직업이 이 기계가 들어오기에 더 비싼 직업이다라고 하시면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게 축하드릴 일인가? 축하드리고요. 일단 오랫동안 살아남을 테니까.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임금이 평균 이상 수준이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를 한 회사에서 채용을 해야 된다. 거의 99%는 AI 도입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는. 인건비도 평균 이상인데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는데 인원도 바글바글하게 뽑아야 돼? AI 도입해서 다 없애버려야지 라고 경영진의 마인드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거나 아니면은 한 회사에서 극소수만 채용해도 일이 굴러가는 직업 같은 경우는 한동안 사람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직업인 그 서버 관리팀 이런 분들도 좀 오래 살아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일,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지고 감옥을 가야 되는 그 자리들 있잖아요. 안전관리자라던가 법률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일부.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스레인지 때문에 불이 났다고 해서 가스레인지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감옥에는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갈 자리에 있는 사람은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산재법 개정돼가지고 막 이제 직원들 다치고 산재 나면은 대표이사님들 징역 판결 나고 하고 있죠. 이 산재법 때문에라도 기업의 대표 경영인, 그러니까 어떤 법인의 대표이사는 계속 인격을, 사람의 그런 생물학적 자격을 요구받을 것 같습니다. 수틀리면 감옥 가야죠. 팩트 체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팩트 체크 안 되고요. 할루시네이션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챗GPT를 검색 엔진처럼 쓰지 마세요. 얘한테 지식을 물어보지 마세요. 얘한테 내가 챗GPT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알려준 지식은 다 그냥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는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단 한 번도 학습한 적이 없어요. 지식 전달을 위한 기기가 아니라 말을 잘하는 기기일 뿐입니다. 챗GPT의 발전 방향, 이거는 GPT-4 논문 한번 보고 오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GPT-4는 그림, 동영상 뭐 이런 거 다 읽고 쓰고 할 줄 알죠. 단지 채팅창에 지금 서비스가 오픈이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점점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AGI라고 부르는데요. 그 AGI 이전의 AI는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그림 그리는 AI, 그림밖에 못 그리고요. 강아지 찾아내는 AI, 강아지밖에 못 찾아냅니다. 고양이 이런 거 못 찾아내요. 그런데 한 개의 AI에게 여러 가지 일을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고가 있어요. 알파고한테 테트리스를 가르쳐요. 그 뒤에 바둑을 가르치면 테트리스를 완전히 까먹어요. 그 다음에 바둑을 마스터한 알파고한테 다시 테트리스를 가르치면 바둑을 다 까먹어요. 이게 Continual Learning Problem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AI는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밖에 학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서 하나의 AI가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이제 멀티모달 태스크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태스크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알파고를 만드신 데미스 하사비스님을 제가 이제 알파고 사건 터지고 한두 달 뒤에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딥마인드의 갈 길은 AGI를 만드는 길이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인간처럼 여러 개의 작업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그걸 만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뒤로 많은 거의 모든 그 첨단 AI 연구팀들은 대부분 AGI 쪽에 관심을 아예 끊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챗GPT 같은 경우는 GPT-4가 지금 AGI 영역에 발을 들였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논문들이나 아니면 해외 기사들 찾아보면 GPT-4가 AGI의 초기 형태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요. 거기서 점점 더 발전하겠죠. 점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AI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아마 혼란 방지를 위해서 채팅 기능만 탑재한 것 같은데, 그림도 그리고 우리가 웃긴 그림 같은 거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넣어주면 이게 왜 웃긴지 공감도 해주고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 많아졌는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언어라는 체계와 그 과정에서 언어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습득했을 뿐인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지식이 담긴, 더 많은 언어 문법적 요소가 담긴 텍스트를 구해다가 GPT한테 집어넣을 거고, 결과적으로 GPT는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분야 지식을 익히게 될 거고요. 한층 더 인간과 유사하거나 인간보다 똑똑한 AGI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겁니다. 자, 이 금융기관의 챗GPT 활용 방안, 실무 적용 방법, 이거 강연 중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금융 비즈니스 접목 방법, 이것도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 책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신 업무 활용 가능성, 이건 제가 여신 업무를 안 해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말씀드릴 순 없죠. 챗GPT 학습 모델 GPT-4입니다. 논문 보세요. 이게 제일 빨라요. 챗GPT 실전 활용법, 이것도 강연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식을 물어보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논리력을, 사고력을, 그리고 언어 능력을 아웃소싱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내가 직접 읽기 귀찮은 텍스트 대신 읽어달라고 하시고요. 내가 하기 귀찮은 고민, 그 고민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충분히 던져주신다면 물어보시면 그럴싸한 답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항상 AI가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다량의 사전 정보를 미리 주세요. 그 다음에 물어보시는 걸로 실무 활용 가능하고, 챗 PDF도 한번 써보시고요. 챗GPT 향후 발전 방향 및 스마트한 활용법,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넘어가고, 사무 자동화 관련 실활용 방법, 이거는요 이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좀 있으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PT를 탑재한 코파일럿을 출시해 줄 것이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전부 다 이제 다 자동화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유료로 구독하십시오. 챗GPT 사업 활용 방안과 베타 세대를 아우르는 메타버스와의 결합. 베타 세대가 뭔지 모르겠고요. 일단 메타버스와 결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3년도쯤 메타버스는 정말로 인간이 현실과 구분할 수 없도록 몰입하는 가상세계를 의미했는데요. 지금 2019년 코로나 이후 많은 업계 기업들이 그 용어를 배려놨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게임의 하위 후속작 정도로의 위치가 있어요. 참 이게 메타버스 산업 초기에 연구하시던 분들은 정말 속이 많이 쓰릴 것 같습니다. 여튼 그 게임이라고 놓고 생각해보면 게임 NPC들이 챗GPT를 달아서 자기 능동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의 게임은 NPC들이 미리 정해진 대사밖에 칠 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NPC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NPC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답을 해줄 거예요. 저와 과거에 나눴던 대화 내역도 기억을 하고 그걸 토대로 지금 발언도 해줄 거고, 그리고 게임 속 NPC와 뭐 연애나 결혼 같은 것도 가능해지겠죠. 점점 더 그래픽적인 요소는 모르겠지만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받을 수 없었던 그런 감정들을 점점 더 메타버스 세계에서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 활용 방안은 그 잭슨 폴 선생님 사례, 저번 영상이 비슷하게 챗GPT한테 사업 계획을 짜오라고 한 다음에요,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다시 짜오게 시키고 채팅창을 하나 더 열어서 챗GPT야, 나는 투자 심사역인데 이번에 새로 투자 신청을 한 기업이 이런 사업 계획을 들고 왔네. 난 이거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할 만한 그런 근거를 만들어줄래? 라고 요청하면은 걔가 그 사업 계획을 까줄 거예요.
이거 사이클 반복하다 보면은 챗GPT가 이번 사업 계획은 제가 좀 비난할 게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것까지 도달할 수 있죠. 그쯤 갔을 때 그걸로 사업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챗GPT의 진화와 그로 인한 삶의 변화 예측, 이거 다른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죠. 챗GPT 응답 정확도 및 지향 방향. 응답 정확도 의미가 없죠. 네, 언어 모델이니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야 너 밥 먹었냐? 나 밥 먹었지. 뭐 먹었는데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발언의 정확도를 생각하진 않잖아요. 비슷해요. 응답 정확도가 의미가 없어요. 혹시나 이제 지식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과정의 정확도를 생각하신 거라면 그냥 정확도가 0%라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절대로 어떤 지식 창출의 도구로서 사용하지 마시고요. 챗GPT가 가져올 금융산업 변화와 대응 방안.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점이 다 사라지겠죠. 챗GPT한테 어떤 은행 업무 관련 매뉴얼을 다 집어 넣어주면 얘가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더 친절하게 일을 다 잘해줄 거기 때문에 지점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 ATM만 가지고 카카오뱅크처럼 운영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분들은 금융 직원이실 텐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챗GPT 다음에 유행할 인공지능은 무엇? 한동안은 LLM이라고 부르는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AI가 유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AGI까지 가겠죠. 우리가 실제 써볼 수 있는 AGI가 언제 출시될까요? 그게 참 본격적인 AI 디스토피아의 시작이 그쯤이 될 것 같습니다. 챗GPT 활용 방안, 빨간 책 보시고요. 챗GPT 이후 찾아올 변화, 제 책에 다 나와 있죠. 영상에도 다 찍어놨습니다. 챗GPT 도입에 따른 부작용. 이거는요, 챗GPT를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챗GPT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않은 채로 일단 써보자 라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챗GPT 서버 일단 미국에 있죠. 챗GPT에 입력한 모든 데이터는 일단 미국으로 한번 유출돼요. 그거를 신경 안 쓰고 뭐 기업의 중요 기밀이나 아니면 그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입력하는 공무원이나 이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 회사 측에서 챗GPT를 금지하더라도 집에 가서 내가 알던 회사 지식을 챗GPT 입력해서 유출되는 거 막지 못하는 거 아니냐? 못 막죠. 그래서 제가 똑같이 이렇게 질문 드렸거든요. 그건 못 막는 게 맞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냐? 출근해서 회사의 반도체 설계도를 눈으로 외운 다음에 집에 가서 따라 그려서 중국에 이메일로 발송해버리는 건 막을 수 있냐? 못 막죠, 그것도. 결국 이제 개개인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리스크가 달라져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처럼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진짜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진짜 전문가를. 요즘 그 챗GPT 강연하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가관인 분들도 몇 분 알고 있거든요. 챗GPT 활용을 위한 선제적인 필요학습? 방금 말씀드렸던 윤리 이슈, 보안 이슈 신경 쓰시고요. 그 뒤에는 일단 써보시면서 저 이렇게 말씀드려요. 챗GPT랑 말싸움에서 이겨보세요. 챗GPT랑 말싸움에서 이겨보시고 챗GPT 말투를 우스꽝스러운 걸로 바꿔보세요. 그게 AI를 압도하는 경험입니다. 트랜스포머 활용 분야, 이거는 트랜스포머 논문 가서 피인용 논문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버트랑 GPT인데요. 버트 쪽 좀 더 열심히 보십시오. 저는 GPT가 결국 버트 진영에서 무너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0년 뒤 한국의 위치, 이거 무서워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늙은이들밖에 안 살겠죠. 젊은이들이 안 태어나고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할지도 몰라요. 챗GPT 같은 똑똑한 AI가 휴머노이드 형태로 나오고 막 사람의 살결보다 부드러운 피부 덮어 쓴 게 뒤집어 쓰고 나오면은 사람들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까요? AI랑 연애를 하려고 하지. 요즘 그림 그리는 AI 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이성분들을 이렇게 그림에서 갓 튀어나온 것처럼 그려놓던데, 그런 캐릭터를 만약에 내가 헬멧만 쓰면, 안경만 쓰면 메타버스에서 만나고 데이트도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의 연애 빈도가 엄청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도
청년들 중에 50%가 연애를 안 하고 있대요. 이미 다들 지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거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제가 그렇게 훌륭한 게 들어온다? 출산율 0.1, 0.01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챗GPT 은행업 활용 방안과 성별 과정, 이거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금융사다 보니까 은행 쪽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떻게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다른 기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사전 질문을 받는다면 또 영상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시간이 없어서 전달하지 못했던 정보에 대해서 전달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23분, 제가 9시까지 출근이거든요. 저는 커피도 한잔하고 여기 주변에 강이에요. 공발 앞에 강도 있고 절벽도 있고 산책 조금 하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고 빠이.